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8일이고요. 쿠다, 시클, 오픈GL, 오픈CL, MFC의 127번째 동영상으로 최첨단 쿠다 프로그래밍, 쿠다 스트림 오더드 메모리 알로케이터 1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제가 이 스크립트를 동영상 아래에 올려놓을 텐데요. Using NVIDIA CUDA Stream Ordered Memory Allocator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합니다. 이 문서는 2021년 7월 27일 날 게시된 문서이고요. 여기에 1부가 있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 2부의 링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Using the NVIDIA CUDA Stream Ordered Memory Allocator NVIDIA CUDA 스트림 순서가 지정된 메모리 알로케이터. 이 스트림은요, 시클에서 Q에 해당합니다. 커맨드 Q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쿠다 커널을 호출하면 그 쿠다 커널 호출이 이 스트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트림이 Q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에 넣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스트림에 넣는 순서대로 그 순서를 유지해서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법을 스트림 오더드 메모리 알로케이터라고 부릅니다. 내려갑니다. 여기 스트림을 보면 이게 스트림이 Q입니다.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Q에 CUDA malloc async 이 명령은 메모리를 비동기적으로 할당하는데요. 이 함수를 호출하면 바로 리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리턴 되고 이 명령은 CUDA stream 그러니까 Q에 명령 Q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CUDA 커널을 호출하고 그 다음에 CUDA pre-async 이것도 이 stream 명령 Q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따라올 수 있고요. CUDA의 프로그래밍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 알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Most CUDA developers are familiar with the CUDA malloc and CUDA pre-API functions to allocate GPU accessible memory. GPU에서 액세스 가능한 메모리를 할당하기 위해 대부분의 CUDA 개발자들은 CUDA melloc과 CUDA pre API 함수에 익숙하다. 그러니까 GPU가 액세스할 수 있는 메모리를 할당하려면 CUDA melloc과 CUDA pre를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CUDA 프로그래머는 이미 익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there has long been an obstacle with these API function. 그러나 이런 API 함수에는 그러니까 CUDA melloc과 CUDA pre에는 큰 장애물이 있었다. 오랫동안 장애물이 되어 왔다 이런 뜻입니다. CUDA melloc과 CUDA pre는 큰 장애물이 되어 왔다. They aren't stream ordered. CUDA melloc과 CUDA pre는 스트림의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CUDA melloc이 아니고요. CUDA malloc async입니다. 새로 들어간 함수입니다. 이런 스트림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In this post 이 게시물에서 We introduce new API functions CUDA malloc async, CUDA pre-async 두 개의 새로운 API 함수를 소개한다. That enable memory allocation and deallocation to be stream ordered operation. 메모리 malloc async와 CUDA pre-async는 stream ordered operation, 스트림에 넣는 순서가 정해진 연산이 되도록 메모리를 할당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CUDA malloc async와 CUDA pre-async 이 두 개의 함수를 소개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스트림이 CUDA command Q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스트림이 Q니까 Q 속에 처음에 CUDA malloc async가 이게 먼저 Q에 들어간 겁니다. 먼저 Q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CUDA 커널을 호출하고 그 다음에 CUDA pre-async가 호출되니까 이런 순서가 정해지잖아요. 스트림 속에서. 이게 CUDA malloc async 이쪽 위쪽이 이 스트림의 헤드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림 Q의 헤드고요. CUDA pre-async가 스트림 헤드의 테일, 꼬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지잖아요. In the part 2 of this series,
파트 2, 이 시리즈의 두 번째에서 we highlight the benefits of these new capabilities by sharing some big data benchmark result and provide a code migration guide for modifying your existing application. 이 시리즈의 두 번째 부분에서 큰 데이터 벤치마크 결과를 공유하여 누구와? 독자와 공유하고 이 새로운 기능, 그러니까 CUDA 멜록 에이싱크와 CUDA 프리 에이싱크의 이점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강조하다 이렇게 하는데 장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정도로만 해석하면 되고요. 그리고 provide a code migration guide for modifying your existing application.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기 위한 코드 이전 안내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기존 코드를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그런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We also cover advanced topics to take advantage of stream-ordered memory allocation in the context of multi-GPU access and the use of IPC. 또한 고급 기능, advanced topic, 고급 기능에 대해서 cover, 다루는데 다수의 GPU를 액세스하고 그리고 IPC는 Inter-Process Communication 그래갖고 두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말하는 겁니다. 두 프로세스 간의 통신에 사용하기 위해 Stream Ordered Memory Allocation, 스트림의 순서가 정해진 메모리 할당의 장점을 Stream Ordered Memory Allocation, 스트림의 순서가 정해진 할당을 Take Advantage of,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고급 topic, 그러니까 고급 내용에 대해서 다루겠다. This all helps you improve performance within your existing application.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기존 애플리케이션,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여러분에게 도와줄 것입니다. 위로 스크롤 하고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에게 기초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멜록 함수와 new, C++ 메모리 할당 연산자는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속도가 더디다,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뜻입니다. SED, set, SED, map 이런 거는요, 한 원소, 엘리먼트를 추가할 때마다 각 원소를 동적으로 할당합니다. 작은 원소 하나하나를 동적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원소를 추가할 때마다 운영체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et 알고리즘 자체는, 맵 알고리즘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원소를 추가할 때마다 각 원소를 동적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이에 반해 SDD 벡터는요, 한꺼번에 여러 개씩 할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를 추가할 때마다 메모리를 할당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고 할당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엘리먼트를 추가할 때 상대적으로 SDD 셋보다 SDD 맵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작동하는 게 SDD 벡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셋 대신에 SDD 벡터를 이용해서 엘리먼트를 할당하고, 셋의 장점은 검색이 빠르다는 것인데요. 입력 자체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벡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이 벡터 엘리먼트를 소팅해서 바이너리 서치하는 게 셋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빠릅니다. 맵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문제, 원소를 추가할 때마다 원소를 동적으로 할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 17에서 폴리모픽 메모리 리소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보면요, C++ 17에서 폴리모픽 메모리 리소스라 그래갖고 새로운 라이브러리가 들어왔고요. 이후로부터 C++ 컨테이너에는 모두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기존의 방식,
기존의 방식이 존재하고 C++ 17부터 폴리모픽 메모리 리소스 새로운 알로케이터가 추가되었습니다. C++ 17에는 대부분의 컨테이너 라이브러리에 이 PMR 폴리모픽 메모리 리소스 컨테이너를 제공합니다. SED 벡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C++ 17 이후 컨테이너에는 폴리모픽 메모리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이거 사용법은 저희 한글 채널에서도 설명을 했고 영어 채널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PMR IQ95를 검색해 보면요, C++ 폴리모픽 메모리 리소스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했고요. 이거 다 제가 설명한 동영상이고요. 토마스 킴에서도 폴리모픽 메모리 리소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C++ 17에서 새로 도입된 방식이고 동적 할당을 좀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즉 메모리 할당이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여기 메모리 풀이 나옵니다. 메모리 풀, 그러니까 메모리를 한번 할당하면 그거를 릴리즈 하지 않고 메모리 풀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할당할 때 메모리 풀에서 OS의 도움을 받지 않고 메모리 풀에서 다시 할당을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메모리 할당을 빠르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다시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Stream Ordering Efficiency, 스트림에서 순서를 지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율, 이런 뜻입니다. The following code example on the left is inefficient. 왼쪽에 있는 코드 예제는 inefficient, 효율적이지가 못하다. 요거의 코드를 먼저 살펴보고 이 부분을 읽고 해설을 하겠습니다. 쿠다 멜록은 메모리를 할당을 하는데 크기가 사이즈 A이고 그 할당한 메모리를 포인터 A에다가 넣습니다. 쿠다 멜록은 스트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트림에 들어가지 않고 이 명령을 부를 때 바로 메모리가 할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블로킹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A, 그러니까 할당한 메모리를 쿠다 커널 A에다가 보내서 호출을 하는데 쿠다 커널은 비동기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스트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쿠다 커널에서 스트림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쿠다 프리 PTR A는 PTR 포인터 A를 커널에서 다 사용하고 메모리를 다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쿠다 드라이브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반납합니다. 메모리를 반납하려면 이 커널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동기화가 발생합니다. 쿠다 디바이스에서 쿠다 스트림에 넣어놓은 커널이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쿠다 프리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synchronize the device before freeing memory, 메모리를 해제하기 전에 디바이스를 동기화시킨다는 것은 이 커널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쿠다 멜록 ptr b, b를 또 할당을 합니다. 크기는 사이즈 b입니다. b 크기만큼 새로운 메모리를 할당을 해서 포인터 b에 주소를 넣어줍니다. 이때도 쿠다 멜록을 사용하기 때문에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메모리를 할당하고요. 이렇게 할당한 포인터 b를 쿠다 커널 b에 보내서 커널을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커널의 실행이 끝날 때까지 다시 여기에서 기다립니다. 대기하게 되는 겁니다. 커널이 끝날 때까지. 커널 b의 실행이 끝나면 포인터 b,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당한 메모리를 다시 프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더 최적화하려면 메모리 크기 A와 메모리 크기 B를 두 개 중에서 큰 거를 할당을 해서 두 개 중에 큰 거를 할당을 해서 PTR에다 넣고 그 다음에 커널 A를 부르고 그 메모리에다 또 값을 써야겠죠. 호스 값을 써갖고 또 커널 B를 부르고 이게 두 연산, 두 커널이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이 PTR을 프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The following code example on the left is inefficient. 왼쪽에 있는 코드, 이 코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Because the first CUDA pre-call has to wait for kernel A to finish. 처음 호출하는 CUDA pre 이 함수 호출은 kernel A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inefficient. 그리고 it synchronized the device before freeing memory. 메모리를 해제하기 전에, 프리하기 전에 디바이스를 동기화 시켜야 된다. 다른 말로 기다린다, 이 뜻입니다. To make this run more efficiently. 이것을 더 빨리 실행하게 하려면 the memory can be allocated upfront. 메모리를 미리 한꺼번에, 이런 뜻입니다. upfront, 미리라는 뜻입니다. 미리 할당을 해서 size to the larger of the two size. 두 크기 중에서 더 큰 크기로 미리 할당을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As shown on the right. 오른쪽에처럼 두 크기 중에서 사이즈 A와 사이즈 B 중에서 더 큰 거, 맥스만큼 할당을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보다도 더 편리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이 지문이 아래에 계속 있겠죠. 그죠? 제 설명이 이해됩니까? 여기에 함수가 하나 있는데요. 이 함수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고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함수인데, 이 함수는 스트림을 파라미터로 받고요. 이 스트림을 파라미터로 받은 다음에 이 함수 내에서 CUDA 멜록을 이용해서 사이즈 A만큼 메모리를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 A에 저장하고요. 이 이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이즈 A 크기만큼 포인터 A에 할당을 해서 커널 A를 호출하는데요. 이때 포인터 A, 할당한 메모리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커널이 끝나면, 그러니까 CUDA pre가 디바이스 동기화, 다른 말로 이 커널이 실행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을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기다려서 메모리 A를 할당합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 속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만든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함수 A, 이 함수를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CUDA 멜록 포인터 B, 사이즈 B만큼, 이거랑 다른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B만큼 할당을 합니다. 이때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요. 이렇게 할당한 메모리를 커널 B, 여러분이 만든 커널이겠죠. 이거는 라이브러리에서 만든 커널이고요. 이거는 커널 A고 이건 커널 B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커널, CUDA 커널을 호출하고요. 이 CUDA 커널이 끝날 때까지 또 디바이스 동기화를 통해서 기다렸다가 포인터 B를 프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A와 B의 크기 중에서 큰 것을 할당을 해서 두 개의 커널을 호출한 다음에 이 두 개의 커널은 CUDA 스트림에 들어갑니다. 그 CUDA 스트림이 이 스트림입니다. 이 스트림 만드는 거는 앞으로 제가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CUDA 스트림에, 같은 스트림입니다. 스트림에 넣어서 두 개가 실행된 후에, 이때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A를 먼저 실행하고 B가 실행된 후에 기다렸다가 포인터 PTR을 프리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라이브러리 A는 내가 만든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만든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서 제공한 라이브러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부르고 내가 만든 또 CUDA 커널을 부르고 할 때는
앞에서 설명한 이런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정보를 갖고요, 여기서부터 또 읽습니다. This increases code complexity in application because the memory management code is separated out from the business logic. 이런 방식은 비즈니스 라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함수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비즈니스 라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에서 메모리 관리 코드가 분리되어 나오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에서 코드가 더 복잡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This problem is exacerbated when other libraries are involved. 이런 문제는 exacerbated, 더 악화된다, 더 심해진다. 다른 라이브러리가 관련될 때는, 그러니까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코딩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exacerbate는 악화되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consider the case where kernel A is launched by a library function instead. kernel A가 라이브러리 함수에서 실행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This is much harder for the application to make efficient because it may not have complete visibility or control over what the library is doing. 라이브러리가 무엇을 하는지 완전한 가시성이나 컨트롤, 제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may not have complete visibility. 라이브러리 함수가 뭐 하는지 완전히 볼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This is much harder for the application to make efficient. 애플리케이션에서 make efficient, 무엇을 efficient하게 하죠? This, 메모리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much harder, 훨씬 더 어렵다. To circumvent this problem, 이 문제를 피하려면, 이런 뜻입니다. circumvent는 우회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library would have to allocate memory when that function is invoked for the first time and never free it until the library is deinitialized.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라이브러리 함수가 invoked for the first time, 처음 실행될 때 have to allocate memory, 메모리를 할당하고, 그리고 never free it, 이렇게 할당한 메모리를 라이브러리가 완전히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deinitialize, 라이브러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까지 할당한 메모리를 프리하면 안 될 것이다. This not only increase code complexity, 이렇게 하는 것은 코드의 복잡성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but it also causes the library hold on to the memory longer than it needs to.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이것은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메모리를 hold on to, 계속 보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계속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Potentially denying another portion of the application from using that memory. 라이브러리가 예를 들어서 메모리를 한번 처음 호출할 때 메모리를 할당하고, 그 라이브러리 함수가 끝났을 때 메모리를 할당하지 않고 hold on to the memory, 그 메모리를 계속 갖고 있게 되면 another portion of the application, 애플리케이션의 다른 부분에서 potentially denying from using that memory, 이미 메모리가 할당되었기 때문에 메모리를 계속 누적시켜 할당시키다 보면 메모리가 소진되잖아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의 다른 부분에서 메모리 할당하는 것이 거부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Some applications take the idea of allocating memory upfront even further by implementing their own custom allocator.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은 implementing their own custom allocator, 자신들이 직접 만든 allocator를 구현하여 even further, 미리 메모리를 할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This adds significant amount of complexity to the application development. 이렇게 하는 것은 this가 뭐냐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자신만의 allocate를 구현해서 메모리를 미리 할당해 놓는 그런 방법은 add a significant amount of complexity to the application development.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데 significant amount of complexity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코드가 훨씬 더 복잡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CUDA aims to provide a low effort, high performance alternative. CUDA는 훨씬 덜 고생하고 그러면서도 high performance alternative, 성능이 뛰어난 대체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UDA 11.2 introduced a stream-ordered memory allocator to solve these types of problems with the addition of CUDA malloc async, CUDA pre-async. CUDA 11.2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olve these types of problems,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UDA malloc async와 CUDA pre-async를 추가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림 순서가 정해지는 메모리 알로케이터를 소개했다. 이때는 소개했다 하지 않고 도입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API 펑션은 메모리 알로케이션을, 메모리 할당을 글로벌 스코프 오퍼레이션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from A to B 글로벌 스코프 오퍼레이션에서 스트림 오더드 오퍼레이션으로 메모리 알로케이션을 이동시켰다. 글로벌 스코프 오퍼레이션은 전체 디바이스 그러니까 GPU 디바이스를 말합니다. GPU 디바이스를 전체를 동기화하는데, 동기화가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스트림 오더드 오퍼레이션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GPU 작업을 제출할 때 메모리 관리를 컴포즈 또는 GPU 워크 서미션으로, GPU에 제출하는 작업으로 GPU의 작업 제출을 가지고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스트림 오더드 오퍼레이션으로 시프트, 변경했다 또는 이동했다 또는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This eliminates the need for synchronization, outstanding GPU work. 이렇게 함으로써 the need for synchronizing outstanding GPU work, outstanding이라는 뜻은 아직 실행하지 않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실행할 또는 지금 실행해야 되는 GPU 작업을 동기화할 필요성을, the need for synchronization, 동기화할 필요성을 제거했다, 없애버렸다. 그리고 help restrict the lifetime of allocation, 할당의 수명, 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to the GPU work, 그 GPU work로 제한하는 거죠. restrict A to B, 그러니까 할당하는 기간, 할당되어 있는 기간을 GPU 작업으로 제한하도록 도와준다. that access it. that은 뭐냐 그러면 is memory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GPU 작업 그 하나로만 메모리 할당의 시간, 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Consider the following code example. 다음 코드 예제를 살펴봅시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